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혹시 몸이 자꾸 굳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손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느려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파킨슨병과 도파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파킨슨병이 뭔지, 왜 생기는지, 도파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 끝까지 함께하면 건강한 삶을 위한 꿀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파킨슨병이 뭐예요? 파킨슨병,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파킨슨병이 생기면 도파민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이 떨리고 떨림 증상, 몸이 뻣뻣해지고 근육경직,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운동 완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죠. 자세 불안정. 실제로 걸으려고 했는데 생각한 속도와 몸의 반응이 느려져 자주 넘어지거나 표정 변화가 사라져 표정으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화가 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 변비 같은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파킨슨병은 왜 생길까요? 이 도파민이 왜 줄어들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노화 나이가 들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2. 환경적 요인 농약, 중금속,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뇌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요. 3. 유전적 요인 가족 중에 파킨슨병 환자가 있다면 발병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도파민을 유지하고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지키는 4가지 방법. 첫째, 도파민을 지켜라. 도파민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조절 걸을 때, 물건을 잡을 때, 손을 움직일 때, 기분을 좋게 함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 학습과 기억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 그런데 파킨슨병이 생기면 도파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몸이 잘 안 움직이고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성분이 도파민을 높여줄까?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 건강한 도파민 충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도파민이 충분해야 활기차고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음식이 도파민을 늘려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강낭콩 누에콩 천연 도파민 보충제. 이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도파민 충전이 쉬워집니다. 바로 강낭콩 누에콩이에요. 강낭콩에는 L-도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도파민의 원료가 되어서 뇌에서 바로 도파민으로 변환됩니다. 파킨슨병 치료 젤의 보도파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삶아서 간식처럼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아요. 매일 2분의 1 컵 약 50g 정도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이 바나나 기분을 좋게 하는 달콤한 과일. 바나나는 맛도 좋고 도파민을 촉진하는데도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바나나에는 L-도파가 들어있어요. 또 도파민 합성을 돕는 비타민 B6이 풍부해요. 바나나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생성도 도와줘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한 개씩 드시면 좋아요.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너무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사면어와 고등어 뇌를 깨우는 오메가3. 생선이 도파민 증가에 도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이 최고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신경세포를 보호해요.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도파민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 뇌의 염증을 줄이고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해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주 2150g 정도 드시면 좋아요.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견과류 호두, 아몬드를 챙겨 드세요. 튀기기보다는 구이, 찜, 샐러드 형태로 먹는 게 좋아요. 사다크 초콜릿, 달콤한 도파민 촉진제.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반가운 소식이에요. 다크 초콜릿에는 페니레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하루 12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이 많아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둘째, 장 건강을 지켜라. 뇌와 장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 건강이 나쁘면 도파민 생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나 설사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우리 몸의 건강은 장에서 시작된다. 장이 건강해야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심지어 뇌까지 건강해진다는 사실. 오늘은 쉽고 재미있게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뱃속이 편안해지는 꿀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어요. 장 건강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결정돼요. 장이 건강하면 감기도 덜 걸리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장이 건강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성돼요. 피부 건강과 기분에도 영향을 줘요. 장이 안 좋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우울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유산균 먹기. 장 속에 좋은 군대를 만들어라. 우리 장 속에는 좋은 균, 유익균과 나쁜 균, 유해균이 살고 있어요. 유익균이 많아야 장이 건강한데 그러려면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요거트, 김치, 된장, 청국장, 나토 대표적인 발효식품들이죠. 사과 식초, 올리브, 치즈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돕는 음식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 한 그릇, 김치 한두 조각이면 충분해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짜거나 당이 많은 발효식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유산균 보충제를 드실 땐 공복보다는 식후에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 장을 깨끗하게. 식이섬유 꼭 챙겨 먹기. 여러분, 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변비 예방에도 좋고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고구마, 시금치. 과일 사과, 바나나, 키위 특히 껍질째 먹으면 좋아요. 통곡물 현미, 귀리, 보리. 견과류와 씨앗류, 아몬드, 해바라기씨, 치아씨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 23번, 매 끼니에 채소 한 접시는 꼭 챙겨 드세요. 과일을 드실 때는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백미보다는 현미밥, 흰식빵보다는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산물 많이 마시기. 장을 촉촉하게 유지하라. 물이 부족하면 장도 건조해지고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운동이 원활해져요. 변이 부드러워져서 배변 활동이 편해져요. 몸속 노폐물도 잘 배출되면서 장이 깨끗해져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8잔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면 장이 바로 깨어나요. 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사장을 편안하게.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하기.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은 장 건강에 최대적. 규칙적인 식사 배고플 때만 먹고 과식하지 않기. 적당한 운동 걷기만 해도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장 마사지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 운동이 좋아져요. 실천하는 방법.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먹으세요.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10분에서 15분 해보세요. 배가 더부룩할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배를 살살 마사지해주세요. 이렇게만 실천하면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과 뇌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셋째,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몸이 굳어지고 머리도 아프잖아요. 사실 스트레스는 도파민을 줄이는 주범이에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시진 않나요? 특히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이 더 뻣뻣해지고 손떨림이 심해지고 피로도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파킨슨 환자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꿀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어요. 1. 깊게 숨쉬기. 긴장을 풀어주는 복식 호흡.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호흡 조절이에요. 우리가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몸도 더 뻣뻣해져요.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면 뇌가 안정되고 근육도 이완됩니다. 실제로 호흡만 잘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복식 호흡하는 방법. 1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려요. 36초. 잠깐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요. 56초. 3하루에 35분만 해도 긴장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5분씩 해보세요. 긴장될 때마다 후 하고 깊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도움돼요. 이 따뜻한 차 한 잔, 나를 위한 작은 힐링 타임. 하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특히 파킨슨 환자에게 좋은 차가 있어요. 카모마일차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데 좋아요. 레몬밤 차 불안감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녹차 도파민을 보호하고 뇌 건강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이렇게 마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온도로 마셔보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차향을 깊게 느끼면서 천천히 마시면 더 좋아요. 자기 전에는 카페인 없는 허브차 카모마일, 레몬밤을 추천해요. 3. 가벼운 마사지 앤드 스트레칭.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몸이 뻣뻣하고 긴장될 때 살짝만 풀어줘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편안해져요. 손과 발을 가볍게 눌러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이렇게 으쓱. 어깨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 목 돌리기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면 목 주변 근육이 풀려요. 3. 손 주무르기.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해보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이나 손을 감싸주면 더 좋아요. 마사지하면서 괜찮아, 편안해지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사소소한 취미 찾기.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최고. 음악 듣기 조용한 클래식이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가벼운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간단한 스케치도 뇌를 편안하게 해줘요. 책 읽기, 흥미로운 소설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을 읽어보세요. 정원 가꾸기,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돼요. 실천하는 방법.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좋아하는 취미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어렵다면 예전에 좋아했던 것부터 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세요.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마음을 나누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가족, 친구, 의료진과 소통하면 안정감이 생겨요.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파킨슨 환우 모임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천하는 방법. 가족이나 친구에게 요즘 이런 기분이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라도 좋으니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가 아니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넷째, 카페인과 단백질 섭취 조절하기. 여기 파킨슨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팁이 있어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만. 적당한 카페인은 도파민 보호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단백질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하지만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단백질을 아무 때나 마음껏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도파민과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단백질을 왜 조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여러분, 파킨슨병 치료제 중에서 레보도파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은 우리 몸에서 도파민으로 변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 고기, 계란, 두부 등이 레보도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보도파와 단백질은 장에서 같은 통로 아미노산 수송체를 이용해서 흡수돼요. 단백질이 많으면 레보도파가 흡수되지 못하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몸이 뻣뻣하거나 떨림이 심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단백질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도 근육 유지와 면역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파킨슨 환자는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조절이에요. 약을 먹기 1시간 전 또는 약을 먹고 2시간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레보도파가 먼저 흡수된 뒤 단백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요. 아침에는 단백질을 적게, 저녁에는 충분히 먹는 패턴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아침 약을 먹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밥, 나물국. 점심 가벼운 단백질 두부, 달걀, 생선, 채소. 저녁 단백질 충분히 닭가슴살, 콩, 견과류 등.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아요. 단백질을 먹을 때 몇 가지 더 기억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은 단백질 섭취는 안 돼요. 하루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가 적당해요. 얘 60kg, 하루 48에서 60g.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기. 닭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좋아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기. 육류보다는 생선, 두부, 달걀,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더 좋아요.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단백질을 조절하면 약도 잘 듣고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파킨슨병과 도파민에 대해 알아봤어요.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긴다. 도파민은 움직임, 감정,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파민을 유지하려면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실천하면 파킨슨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